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2월에 딱 3분의 1이 지난 12월 10일 오후 중국마을로 찾아온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네, 이제 한 해도 20일여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떻게 좀 의미 있었던 한 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심각한 질문을 그래요? 던져주셔서. 저는 의미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회사 다니다가 매트리스. 네, 투자 자문 이렇게 차리게 되고 버라이어티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 목표가.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네. 제가 아이디 중에 매트릭스 2025라는 아이디가 꽤 많았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나 창업을 하면 25년도 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 암시 같은 게 된 것 같아. 물론 제가 딱 맞춰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내년에도 더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찐닝님도 뭐 내년도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 이렇게. 네. 아직 노력할 게 충분히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이 다 지수는 보합권에서 계속 머무르는 모습인데요. 상해 0.23% 하락, 심천 0.29% 상승, 창업한 지수 0.02% 하락, 과창 50 지수 0.03% 하락,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항생 지수 0.03% 상승, 항생 테크 0.23% 상승. 뭐 별 게 없네 오늘은. 네, 오늘은 거의 뭐 완전 보합이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정도면 완전 보합이네. 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주로 세 가지인데요. 오늘 오전에 CPI, PPI가 발표됐습니다. 네. 간단히 짚어드리고 어제 미국의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관련해서 주가가 재미있게 움직였는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어떤 변화가 생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몇 주 전에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린 게 중국의 태양광 쪽 기업이 아직 적자 기업이 많아서 구조조정. 네, 11개 대기업, 특히 폴리실리콘 대기업 위주로 이제 같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네네네. 거기에 관해서 오늘 체계적인 기사는 아니고 스팟성 어떤 동향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시간이 없겠지만 오늘은 요 세 가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은 1.79조 yuan. 확 줄었네.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이 2.05조, 화요일 1.92조, 수요일 오늘 1.79조 yuan.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이 부동산, 소매 2%대, 건설기계, 도로, 공항, 귀금속, 항구, 통신 장비 1%대, 하락 업종은 PC 하드웨어 3%대, 은행 1% 하락, 그 외에 전력망, 정유, 천연가스, 인터넷, 전자부품 등이 1% 이내에 하락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오전에 통계국에서 11월 CPI과 PPI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그림은 CPI인데요. 파란색이 전년 동기 대비, 노란색이 전월 대비. 보시면 10월에 비해서 11월은 좀 더 플러스 0.7% 좀 더 올라갔습니다. 야, 근데 신기하다. 전월 대비로 빠졌네. 네. 그러면 작년 이게 1년치인데 맨 왼쪽이 2024년 11월치가 마이너스 0.6%. 전년 동기 효과가 좀 있군요. 그래서 약간은 기저 효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CPI가 전년 동기 대비 좀 뚜렷하게 올라간 게 무엇 때문이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CPI는 주로 7개 세부 지수로 구성되는데요. 맨 오른쪽에 제일 높은 그거는 비중이 작아서 생략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7개가 있는데 요게 세부 지수의 년 동기 대비 상승률입니다. 맨 좌측이 식품, 음식료, 주류 0.3%, 두 번째 의류 1.9%, 거주 0%, 생활용품 및 서비스 2.1%, 그리고 하늘색으로 마이너스가 된 게 교통, 통신이 마이너스 2.3%, 그리고 0.8은 교육, 문화, 엔터 0.8, 그리고 의료, 보건, 헬스케어 쪽이 1.6%. 네. 대체로 이렇게 세부 지수는 7개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어서 PPI도 발표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11월 PPI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전년 동기 대비, 노란색이 전월 대비. 대체로 지난달이 마이너스 2.1%, 11월이 마이너스 2.2%. 그러네. 약간 애매하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쨌든 올해 상반기 그 몇 개월의 그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낙폭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연초부터 강력하게 해온 일부 산업에 대한 과당 경쟁 억지 정책이 계속해서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그림은 사실 세부 지표라서 예를 들어서 이 PPI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생산수단 가격 지수랑 생활수단 가격 지수인데요. 네. 이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 다음 거. 네. 이게 생산수단의 출고가 지수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이게 생산수단의 가격 출고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했는데 이게 PPI에 한 1.79%포인트 영향이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생산수단 여기서 채굴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원자재 가격 그 광물 이쪽 가격이랑 원자재 이쪽 가격이 좀 낙폭이 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어서 네. PPI에 영향 주는 세부 출고가가 생활수단 가격 출고가 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이 생활수단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했잖아요. 네. 이게 PPI에 주는 영향이 0.38% 포인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향은 미미한데 네. 앞에 그 광물이라든지 원자재 그쪽 가격이 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오늘 CPI, PPI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에서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해석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네네. 네, 무난하게 지나가는 느낌. 네, 그리고 오늘도 어제 이어서 엔비디아 H200 수출 허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등락을 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몇몇 사람들이 이거 저기 뭐야 안 받을 수도 있다. 왜냐면 H20 안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받아.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지난번 H20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 속보 기사가 그냥 약간 추측성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면 어젯밤에 엔비디아 미국 주식이 0.31% 하락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중국 증시에 상장한 엔비디아 테마주는 오늘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주가 그래프는 한국 시간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캡처한 거라서 좀 마감가랑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시면 이게 중국 증시 중 엔비디아 테마 지수입니다. 어제는 0.44% 상승했는데 오늘은 0.36% 하락했고요. 네. 이어서 폭스콘 중국 601138 어제 7% 급등했지만 오늘은 4% 급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광모듈 업체인 중지 이노라이트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엔비디아와 화웨이에 다 납품합니다. 네. 300308 어제 6% 급등 오늘 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PCB 종목 승겐과기 300476 어제 10% 급등했는데 오늘 4% 하락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중국의 AI 국산 칩 종목을 보시면 모얼스웨스 12월 5일에 첫 상장해서 오늘 상장 네 번째 날입니다. 아직은 상한폭 제한이 없는 때입니다. 네. 어제 5% 급등하고 오늘 16% 급등했습니다. 아 이거보다는 좀 빠진 거네요. 지금 이 그림은 24% 네, 요거는 올랐으니까. 오후 아까 한 2시간 전이라서 네. 네, 오늘 16%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캠브리컨 688256 어제 1% 상승, 오늘 딱 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해광정보 688041 어제 0.72%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 2% 하락했습니다. 네. 연속 하락이네 얘는. 네. 그냥 오늘 AI 칩 중에서는 모얼스웨스가 가장 급등했고요. 네, 이어서 중국 증시 중 화웨이 어센드 테마주 지수는 오늘 0.4% 소폭 하락했고요. 네. 이어서 화웨이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 중 타귀 정보 002261은 오늘 0.03% 약보합. 이어서 사천 장홍 600839 0.11% 강보합 마감. 네. 이어서 신주 디지털 000034도 오늘 0.5% 거의 다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모듈 업체인 광신과기 002281은 어제 1% 상승했고 오늘 3% 상승했습니다. 네. 모듈 쪽 종목이 계속 상승해요. 아까 중지 이노라이트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기판이 지금 약간 쇼티지예요. 네. 네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 어제 SMIC 종목이 홍콩 종목이 4% 하락했잖아요. 네. 오늘은 SMIC 홍콩 종목 0.8% 소폭 하락했습니다. 요거는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입니다. 화면은 2시 반 기준이고요. 예, 이거보다 올랐네. 막판에 좀 올라서 끝난 거네요. 네. 그리고 SMIC 상해 과창반 종목 688, 981 어제 0.75% 소폭 하락했고 오늘 0.01% 약보합. 이어서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 01347은 어제 5% 하락했는데 오늘 0.33% 강보합. 네, 이어서 화홍 반도체 상해 과창 종목 688347 어제 1.73% 하락, 오늘 1.08% 하락. 이어서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 북방화창 오늘 0.23% 강보합. 이어서 또 다른 중국 반도체 장비 회사 중미 반도체 설비 오늘 0.98% 하락. 이어서 어제는 알리바바 홍콩 종목이 1.63% 하락했는데 오늘은 1%대 상승했고요. 네. 이어서 텐센트 00700 어제 0.41% 소폭 하락, 오늘은 마찬가지로 0.4% 소폭 하락. 그리고 이어서 바이두 09888 홍콩 종목은 어제 3.5% 하락했고 오늘은 1.2%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은 어제 급등했고 오늘은 급락한 종목이 많았고 네. 물론 중지 이노라이트는 계속 상승했고요. 그리고 무얼스웨스는 어제 급등했고 오늘은 더 급등. 그 파운드리 종목은 계속해서 어제 급락에 비해서 오늘은 좀 보합권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어제 구독자분 중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 저희 생각이랑 어느 정도 뭐 100%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이 바뀌었다. 더 이상 미국이 칩을 금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중국이 이를 구매할 만큼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 권한에서 중국의 선택 권한으로의 전환은 구유계 질서에 처음으로 조용히 균열이 생긴 것이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H200 자체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200을 많이 파는 게 다른 경쟁사들의 경쟁을 좀 따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판매를 할 것이고, 아무리 블랙이라고 차이가 크다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블랙을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꽤나 높은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는 H200의 구미가 상당히 당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쓰고 나서 나중에 블랙웨어를 구매를 할 수 있을지라도 요거를 추론용으로 돌려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분명히 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관점도 있지만 오늘 중국에서 또 강조한 점은 뭐든지 공급과 수요잖아요. 네. 젠슨황이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초조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팔고 싶은 거는 사실 중국 현지 국산화 칩의 어떤 최신의 진전 그런 현실적인 상황은 중국 국내 업계 분들 외에 젠슨황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젠슨황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직은 성능이나 여러 면에서 아직은 평등한 그런 수준에 안 올라왔을 때 하지만 젠슨황은 잘 알 거예요. 계속 중국에 침투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중국 시장은 아예 통째로 중국 업체에 주는 거다. 그래서 덕이님은 중국의 수요 입장에서 강조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이 전체 이 이슈의 한 부분이고 반대로 미국 쪽도 특히 젠슨황이 급하잖아요. 저번에 인터뷰에서 나는 유일하게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3년 안에는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젠슨황 입장에서는 TPU가 요즘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TPU가 H200을 얘네가 많이 팔게 되면 TPU의 생산 라인을 조금 잠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TPU가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자기네들한테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H200을 팔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어스 S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코어스 S 패키징 라인을 최대한 H200이 잠식함으로써 TPU 공간을 좀 위축시킨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고, 뭐 중국 입장에서도 필요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희 생각은 물론 맞는 말이시지만 네. 중국의 국산화는
전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향이에요. 하지만 지금 젠성황이 중국에 이거라도 빨리 팔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전략적인 게 아니라 전술적인 거예요. 이거는 저는 뭐 중국이 사든 안 사든 뭐 그 관리 감독 당국에서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중국이 안 풀어줄 수가 없어. 중국에 들어가도 이거는 이미 메인이 될 수 없고 조미료 성격이에요. 저는 이미 그리고 물론 칩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성능이 차이도 하지만 저는 이제는 이 AI를 비롯해서 이 산업을 칩에만 집중적으로 그 초점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생태계라는 그런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였으면 저거 안 줬어. 저기 더 버텼을 거야. 저기 히토류 가지고 더 버텼을 거야. 히토류 주면서 주는 거는 이거 받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근데 저는 이미 반도체 제재나 이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기존의 피동적인 그 위치에서 점점 능동적인 주도적인 위치로 점점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도체 칩의 이 1:1 성능의 그 격차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주도권은 중국이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현재 시점으로 하드웨어 만드는 게. 그래서 이게 따라오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어렵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거 전체를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물론 그 생태계에서 하드웨어는 칩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인프 데이터 센터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빅모델이 있고 응용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뭐 운명이 결정될 수는 없어요. 아니 중국이 지금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많잖아. 근데 하고 싶은데 칩이 없잖아. 지금 제일 뭐냐면 그 AI 그 초기 구축하는 사람들 중에 그 중국계 그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페이페이 리 뭐 이런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물량 투하로 가겠다. 물량 투하 즉 GPU의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스케일링 법칙 엄청난 양을 쏟아부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 일단 잡아놨고 예를 들자면 저는 오히려 이건 뭐 동양 쪽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양 기술자들이 철학적인 검토가 너무 약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는 아직 생각을 좀 덜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물량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예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중국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2, 3년간은 이 물량 전쟁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빠르게 AI 구축하고 싶으면 칩 당연히 사겠지. 저는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안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는 내년 후년 2026년 27년이 화웨이를 비롯해서 국산 칩의 풍년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강조하신 그 어려운 부분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칩이나 AI 산업에 대해서 아주 글로벌 경쟁력에서 주도권을 가질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20을 수입하는데 수입 안 하도록 했었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그 H20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그 국산 입장에서. 칩이 이미 S20을 충분히 그래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거기까지 맞아요. 거기까지 맞는 얘기인데 H200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도기님이 항상 반도체 칩이 얘기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치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딱 처한 위치 그 시각에서 이 이슈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전체 이 반도체나 AI 생태계 전체를 가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밸류체인에서 하드웨어 부분만 위주로 하는 나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제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AI도 그렇고 전체적인 중국이라는 용광로 같은 큰 시장에서 이제는 중국만의 생태계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아직 약점이 반도체 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올해 뭐 제재든 뭐 이것저것 계속 지켜보면서 오히려 중국의 이 산업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런 지금 주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전력을 거기다 쏟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분명히 좋아지겠죠. 원래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자원을 쏟아붓고 시간을 들이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질 거라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지금 나는 당장에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거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센드 뭐 970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좀 봐야 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어렵냐면 그 코어스 다음 공면이 L이고 그 다음에 루빈 칩의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 다이가 사이즈가 2배로 커져요. 그러니까 그게 2나노, 3나노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베이스 다이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가 구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세상에 어떤 회사들도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TSMC만이 구현해 줄 수 있는 현재까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TS 라인을 이렇게 되면 입장이 달라지. 하웨이가 TSMC 라인을 잡았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맡긴다. 그럼 좀 입장이 달라지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년 단위로 점검해 보시죠. 네네. 그리고 네. 저는 이 세상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불가능한 거 외에는 네. 다 가능성이랑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화웨이도 그렇고 다른 뭐 모스웨스나 케이블컨 중국이라는 시장 안에서 아주 선순환적인 선의적인 경쟁을 하면서 아니 근데 사실 중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소비자가 없어. 그게 제일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에서 만든 칩이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시장을 잃는 거죠.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시장이 없다고. 그 단기적으로는 그게 문제.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아니요, 내외. 저는 중국 안에서 오히려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럼 중국에 생각보다 쓸 사람 없을 거다. 만들어 놓는데 결국 해외로 나와야 된다. 중국의 그 국산 칩을 사용하고 국산 칩 말고 있는 돈은 AI 생태계를. 의외로 중국에서는 중국이 만든 AI 생태계를 충분히 못 쓸 거다. 그거는 대단한 착각이시에요. 착각이에요. 두고 보세요. 왜냐하면 돈 벌기가 힘들 거예요. 결국 해외로 나와야 될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인 중소기업은 중국 국내 시장이랑 해외 시장을 동시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미 중국 정부에서 이미 목표치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2027년까지 보급률 70%, 30년까지 90%.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당분간 투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날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은 투자 기간이니까 당연히 재무제표에 그 부분이 수익이 안 들어오죠. 당연히 수익이 안 난다니까. 네. 수익이 안 날 거라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얼마나 보좌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결국은 해외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건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 이슈,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각도기님이 이런 멘트를 하시는데 도기님도 나름 도기님만의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AI 응용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뭐 논쟁하는 게 지금 그 의미가 없어지지만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데이터로 확인해 보죠. 그러시죠. 네. 저도 뭐 전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요. 근데 도기님만의 그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내 틀이 아니고 중국이 소비자가 있냐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3년간 지금 이미 올해 한 해만 해도 점점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AI를 만드는 거에 응용하고 대해서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년간 디플레잖아. 디플레 국면을 돌파해야 될 거 아니야. 디플레를 돌파해야 사용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는 디플레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쏟아부어서 GDP가 올라간다? 미국은 그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세계 사람들을 소비자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 미국하고 경쟁해서 그 세계 소비자를 다 자기 걸로 뺏어와야 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더 초조함을 느껴야 되는데요. 이제 뭐 국산 반도체도 그렇고 AI 빅모델이든 응용이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점점 더 나라로 진출하면 미국 입장에서 시장을 뺏기는 거지. 중국은 그냥 중국의 경쟁력으로 해외로 나가는. 그리고 국내 그 응용도 독일이면 중국 국내 응용의 그 시장 수요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국의 그 디플레이 상황이 쉽게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3년, 4년이잖아.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부동산에서 뻥튀기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근데 디플레이는 물론 중요하면 디플레이도 디플레이지만 그거를 이거 AI랑 이렇게 직결석고 분석하는 건 저는 논리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AI 생태계가 잘 되더라도 판매는 외국에다 해야 될 거고 결국은 그러면 덤핑 쳐가지고
해외 쪽 개발자들을 물어 들이는 것밖에 없어. 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올해 한 해만 해도 중국 국내 제조업체들이 이미 AI를 점진적으로 계속 응용하는 기업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누가 응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 돈 벌려면 시간 꽤 많이 걸린다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길게 바라보고 지금 만약 당장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모든 AI 빅모델 업체들이 다 오픈 AI처럼 다 폐쇄형으로 비싼. 근데 중국이 미국이랑 아예 다른 방향을 선택했잖아요. 그게 당장은 오픈 소스라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스케일링 법칙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돈은 둘 다 똑같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똑같은 유료 모델이라 해도 중국의 그 가성비가 절대적으로 미국보다 강하잖아요. 가성비 정도가 아니고 거의 공짜로 뿌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짜로 뿌려야 돼요. 그게 사실은 AI 저도 그거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에 AI 업체가 버블론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미국 업체들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의 AI 업체들이 어느 정도 구축을 하면 거의 공짜 수준으로 서비스를 뿌릴 거예요. 어차피 국내에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짜로 뿌린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저는. 국내에서 못 판다고 단정 지으세요? 유료로 못 지금 하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유료로 공급받고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그 최근에 그 알리바바의 실제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계속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만큼 재무제표는 안 좋아질 거라고. 근데 알리바바 그 CEO도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알리바바는 지금 그 Q1이 그 오픈 소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로 직접 돈 버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적용하는 고객사들은 그거를 구축하려면 거기에 클라우드 컴퓨팅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안전 보험 여러 가지 그런 체계적인 그 구축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그거를 중심 그거로 유료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깔아놓은 망을 제껴서 하려면 최소한 3, 4년 계속 적자 보면서 할 각오를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게 왜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해야 돼? 넌 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아니 내가 중국이 그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그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후보자가 되어서 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 AI 업체들 그로 인해서 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고 다 전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3, 4년 힘들 거예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미국 기업들도 신사업에 다 투자하는 건데 다 매일매일 그냥 현금 들어와서 돈 버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아유, 걔네들은 딴 데서 돈 벌고 있잖아.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생태계가 중국을 대체한다 또는 중국이 미국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두 개 생태계로 가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제로섬 게임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미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미 이 글로벌은 두 개 생태계로 나눠서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AI 쪽에서 미국이 먼저 선두를 치고 나왔는데 미국이 정한 그 규칙이나 그런 룰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방향은 미국이 오히려 중국이 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뭐가? AI 산업이요. 그거 뭐 뿌리가 다 똑같은데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뿌리가 아닌데 뭘? 아니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국가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 방향이 좀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지. 비슷하지. 뭐가 달라요? 똑같지. 내가 보기엔 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 지금 LLM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결국 물리 AI로 갈 거 아니에요. 그쪽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젠스랑이 한국 가서 현대차한테 GPU 주겠다고 한 거고. 팔겠다고 한 거지. 팔겠다고.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을 거고. 방향성은 제가 보기엔 크게 안 다를 것 같은데. 네. 근데 덕이님도 그렇고 중국의 어떤 새로운 산업에서 이렇게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두려우세요? 두렵다는 왜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AI도 미국에서 떠는 테슬라 뭐 스페이스도 미국에서 뭐 하면 와 뭔가 저는 미국에서 한다고 와 안 해요. 중국에서 뭐 하면 뭔가 두려운 그런 심정이나 뉘앙스로 계속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아니고 H200 당연히 중국에서 쓸 수밖에 없을 거다. 쓰면 뭐 어때요? 이게 쓰면 어때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저는 처음에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안 쓴 그 이제 생태계가 바뀌었으니까 굳이 엔비디아한테 그 의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처음 얘기가 아닐 걸 쓰게 될 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네. 단기적으로 쓰는 거는 전략적인 게 아니라 전술적인 방법 수단이고. 어쨌든 쓰잖아. 쓰는 거고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왜 문제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돈 벌고 중국은 저는 문제라고 빅모델을 돌릴 수 있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뭐 지금 우리 찐잉 선생님은 중국이 자체적인 생태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원래는 그럴 필요가 다 국산화할 필요가 없었는데 중국이 계속 굴기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반도체로 이렇게 태클을 거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니 모두가 다 중국이 처음부터 중국의 수입 항목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게 반도체예요. 그중에 제일 큰 게 미국 거고 근데 중국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한 게 국산화는 원래 천천히 점진적으로 했는데 미국 쪽에서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미국 쪽에서 먼저 그 초저함 때문에 먼저 반도체 제재해서 중국이 더 국산화에 힘을 가한 거지. 알죠. 그거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히토를 팔고 이거 받는 거 아니겠어. 저는 그 히토류랑 H200 그거는 동급의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반도체 칩 거기서 벗어나세요. 내가 뭐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중국 업체가 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협상을 하고 서로 통화를 한 거고 대표들이 그 지난번에 APEC 와서 그렇게 만나서 협의를 한 거지 뭘.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그게 도움이 되니까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역이 된 거고. 저는 히토류 통제랑 반도체 통제는 근데 정확히 오히려 말하면 같은 급의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요. 제가 계속 그 예전에도 한번 1시간짜리 논란을 할 때 핵심 포인트는 중국이 되고 싶으면 포용적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내가 보기엔 열등감이야. 근대사에 대한 그거는 독일님이 평가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대사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큰 거지. 근데 열등감 가질만 하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한국도 않아요. 근대사에 대한 현대사에 대한 열등감이 크죠. 그거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입장인 건데 중국이 훨씬 더 크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찌되었건 뭐 당연히 뭐 알아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고 있는데 당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당장 살려면 당연히 써야 되고 나는 그거 이번에 이거 주고 그거 받는 거는 중국이 굉장히 영리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네. 저 별로 문제 근데 아닌데. 왜 생태계가 다 바뀐다고 생각하죠? 바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많은 첨단 산업에서 이미 중국, 미국 G2라는 두 개 생태계로 점점 나눠지고 있어요. 나눠지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의 강점을 잘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중국의 강점을 잘 할 것이냐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문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이 정말 매력적이면 그 중국계 그 AI 과학자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지금 뭐 이미 상당히 많이 가고는 있지만 왜 세계 최첨단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인인데 왜 미국에 있어? 미국이 나름 매력이 있는 거잖아. 개인적인 선택이죠. 개인적인 선택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러면 왜 과거에 비해서 점점 중국에서 학교 나와서 물론 미국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중국에서 창업하고 커리어를 쌓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건 당연히 중국이 먹고 살기가 옛날보다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너무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너무 미국 중심이 사고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마치 미국이 저는 안 그래요. 정한 거는 그게 글로벌 기준처럼 일종의 룰이나 진리처럼. 오히려 그 베이스로 저를 바라보니까 저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본인이 그게 깔려 있는 거를 본인이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중국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는 메모리 산업은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편을 드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건 한국 편 들어요. 창신 메모리 이렇게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니네 빨리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럼 뭐 그 다 알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중국 베이스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앞으로 또 얘기합시다. 네, 오늘 이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가지고. 네. 너무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느낌은. 아니 난 미국을 긍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예. 저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 그거는. 독일님도 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좀 알겠는데.
나는. 알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들이 불안해하실 수 오랜만에 한 달 만에 한 번 또 붙었습니다. 네네네.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뭐 저희가 결론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죠? 네, 네, 그냥 그건, 앞으로 네. 발전 상황을 지켜보죠. 중국이든 네. 미국이든. 네네. 네, 다음 이제 정리 다 된 건가? 네, 시간이 됐어. 예. 오늘 시간 다 돼서 네 오늘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서 제가 보기엔 두 사람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연히 중국은 중국 중심으로 AI 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다하고 있고 서로 나름대로 그 전술적으로 이번에 교육을 한 거죠.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래서 어느 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갈지 자금력의 미국이냐 아니면 인재풀의 중국이냐 이 흐름들을 앞으로 보시면 앞으로 AI 산업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